이정순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가 조심스레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나이 들어가는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게 두려웠죠. 이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라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모든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외롭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렘이 찾아오면서도 제 마음속엔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은 제가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이해해 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사랑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삶은 그 작은 용기로 인해 놀랍도록 따뜻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뼈저리게 실감하게 됐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하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이가 몇 시간 뒤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실감할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던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만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삶은 매일 바쁘고 충만하다고 느꼈는데 그의 부재는 제 일상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나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가도 곧 정막이 덮쳐왔습니다. 아마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긴 줄, 그리고 이렇게 버거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13년 전에, 작은 아들은 9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이들의 꿈을 위해 보내줬죠. 지금은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을 순 없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더 그리워집니다.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을 보면 문득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세상에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마침 TV에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다양한 강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환경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집에만 있으면 뭐 하나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절한 직원분이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글쓰기 교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기도 열심히 썼고 편지도 자주 썼어요. 요즘엔 그런 취미를 잊고 살았는데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첫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신 남자분이었죠. 다른 분들과는 달리 무서운 인상을 하고 계셨어요. 눈썹이 까맣고 굵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정태식 씨였어요. 그분은 수업 내내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자기소개 시간에도 이름만 대충 말씀하시고 끝내셨는데 쉬는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으셨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왜 저렇게 혼자 계실까?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 그렇게 복지관에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복지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옹아, 여기 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 무서운 인상의 정태식 씨였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항상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그 사람이 고양이에게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태식 씨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켜보고 말았어요. 배고팠지? 미안해. 오늘은 조금 늦었네. 정태식 씨가 고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고양이도 그의 손길이 좋은지 몸을 비비며 가르랑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숨어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정태식 씨는 고양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물도 주고 털도 빗겨주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죠. 저는 정태식 씨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글쓰기 교실에서 보여주던 차가운 모습 뒤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정태식 씨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정태식 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죠. 저기, 안녕하세요. 정태식 씨.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태식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어요. 여전히 눈썹을 찌푸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어제 고양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순간 제 발걸음이 멈칫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저기, 복지관 주변의 고양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정태식 씨는 잠깐 손길을 멈추셨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만 돌아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침묵이 이어졌죠. 하지만 어제 본 그 따뜻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고양이를 쓰다듬는 그 손길에서 본 다정함을. 혹시 길고양이들 좋아하세요? 이 말을 꺼내자 정태식 씨의 책을 넘기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눈빛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진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태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교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자리로 돌아갔죠. 왜일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실망감도 있었지만 차가운 표정 속에 숨어있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글쓰기 교실을 다닌 지 2달이 지났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왠지 반가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우연히 정태식 씨와 마주쳤어요. 늘 그러셨듯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죠. 아, 정태식 씨.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정태식 씨,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신 듯 휙 고개를 돌리셨어요. 고양이를 보시는군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세요.
정태식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냥 외로운 녀석들이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제가 함께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정태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의 첫 동행이 시작됐죠. 함께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됐죠. 이 고양이는 언제부터 돌보셨어요? 1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꾸 보다 보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태식 씨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정말 사랑스러웠고요. 혼자 사세요? 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 살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 둘 다 캐나다에 살거든요. 정태식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공감의 빛을 발견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점차 정태식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젊었을 때 해외에서 일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낸 이야기, 그로 인해 딸과 멀어진 이야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해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건 좋아요. 고양이들은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태식 씨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가끔은 미소도 지으셨고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정태식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정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조금 배웠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태식 씨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정태식 씨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정순 씨, 오늘은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정태식 씨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였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정태식 씨가 입을 열었죠. 제가 이혼했다는 건 아시죠? 15년 전이에요. 정태식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깃들었어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아내는 외로워했고 딸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원망했죠. 일 때문에 늘 해외에 있다 보니 결국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나갔어요. 그때 딸은 17이었는데 저를 원망하며 엄마를 따라갔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태식 씨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누군가를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렸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죠. 저는 6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정태식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후 저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둘 다 멀리 있어서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눈물이 나려고 해서 고개를 숙였죠. 그때 정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태식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난 뒤에는 동네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며 말을 고르다가도 어느새 웃음소리가 벤치 주변을 맴돌곤 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서도 설레었어요. 정태식 씨가 고른 당근이 너무 크다며 웃던 제 모습에 정순 씨 웃는 얼굴이 참 예쁘네요. 하고 수줍게 말씀하시던 날 마치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아침 산책길에는 들꽃 한 송이를 건네받기도 했어요. 아침 이슬 묻은 꽃이 정순 씨랑 닮았어서요. 하시던 말씀에 가슴이 콩닥거리던 그 기분이란.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이 이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특히 아들들 생각이 날 때면요.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나이에 새 남자를 사귄다고요? 경수가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큰아들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죠. 경수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응, 나야 뭐. 그런데 경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사실은 엄마가 요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분인데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멈췄어요. 경수의 반응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수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정말요? 와, 다행이에요. 엄마, 제가 엄마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세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태식 씨에 대해 이야기했죠.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엄마,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경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작은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영수야, 엄마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네? 어떤 친구요? 사실은 남자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연애를 하시는군요. 영수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전 정말 기뻐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꼭 한번 뵙고 싶네요. 두 아들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축하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태식 씨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들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요. 정순 씨,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정태식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통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죠. 저도 제 딸 지은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정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엔 많이 놀라더군요. 하지만 제가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사랑을 자녀들이 이해해주다니. 이제야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정순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태식 씨,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제 말에 정태식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정순 씨와 함께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을 주변에 알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죠. 아이고, 정순아, 정말 큰 결정이네. 축하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 나이에 새 살림을 차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난 정말 좋다고 생각해. 둘 다 행복해 보여.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하지만 점차 작은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부딪힌 건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정태식 씨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곤 했거든요. 태식 씨, 불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잠이 안 와서. 아, 미안해요. 조금만 더 읽고 끌게요. 이런 대화가 몇 번 오가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리정돈 문제였어요. 제가 좀 깔끔한 편인데 정태식 씨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태식 씨, 신문 좀 접어서 정리해 주세요. 아, 그러네요. 미안해요. 정순 씨. 이런 작은 마찰이 생기면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맞춰가기 위해 노력했죠. 어느 날 저녁,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순 씨,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미안해요. 혼자 살다 보니 이기적인 면이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태식 씨. 저도 너무 꼼꼼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게 어떨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했어요. 정태식 씨는 책을 읽을 때 작은 독서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정태식 씨가 일어나면 함께 마셔요. 점심 후엔 같이 산책을 가고 저녁엔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길고양이들도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노랑이가 안 보이네요. 걱정 마세요. 어제 많이 먹고 갔잖아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정태식 씨의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 씨, 괜찮으세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정태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사 결과 정태식 씨가 심근경색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를 위로하는 정태식 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정태식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했어요. 밤새 병실에서 지키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영양식을 준비해 가기도 했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정순 씨,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기로 한 거잖아요. 정태식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길고양이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일 퇴근 후에 들러 밥을 주고 오곤 했죠. 정태식 씨도 고양이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순 씨, 고양이들은 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태식 씨가 빨리 나와서 함께 돌봐주셔야 해요.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2주간의 입원 생활 끝에 정태식 씨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고마움, 안도,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이.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식탁에 마주 앉아 건강식을 나눠 먹는 게 새로운 습관이 됐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달까요.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순 씨, 이제 우리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함께. 네, 태식 씨. 우리 아직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길고양이들도 정태식 씨가 돌아온 걸 반기는 것 같았어요. 여느 때보다 더 크게 가르랑거리며 몸을 비비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함께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들들도 정태식 씨의 퇴원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경수는 화상통화로 정태식 씨께 인사도 드렸고 영수는 영양제도 보내왔죠. 정태식 씨의 딸 지은이도 자주 전화를 해서 아버지 건강을 걱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물론 가끔은 부정적인 시선들을 마주하기도 해요. 태식 씨와 손잡고 산책을 하거나 영화관에 갈 때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시네. 참 꼴불견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태식 씨도 그런 시선들을 느꼈는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곤 했죠. 정순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 주눅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태식 씨, 우리 더 행복해져서 보여주자고요. 나이 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요, 정순 씨. 우리가 앞장서서 편견을 깨나가요. 이렇게 서로 다짐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태식 씨와 제가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이 1년 동안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어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태식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정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네, 태식 씨.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우리는 함께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년 전 이맘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회상하며 웃음 지었죠. 태식 씨, 1년 전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정말요? 저도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지금은 따뜻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거든요. 태식 씨,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요, 정순 씨.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사랑이 늦은 봄에 찾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네, 태식 씨. 늦게 찾아온 만큼 더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에 꽃들이 만개해 있어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봉사 활동도 시작하기로 했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로 약속했어요. 태식 씨,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네, 정순 씨.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태식 씨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했죠. 고마워요, 태식 씨.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우리 참 좋은 선택했죠. 네, 정순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어요.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행복이란 건 나이를 묻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처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절에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 망설임 없이 그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